오늘 이제 첫 개강 일인데요. 이제 그 처음 만나는 과목이 이제 법과목인데 형법이란 과목이 이제 어떤 과목인지 첫 시간은 잠깐 OT 성격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오늘 공부할 이제 형법이란 과목은 일단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범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즉 범죄자한테 그다음에 형벌이나 보안 처분, 그 중에서도 이제 시험에서는 보안 처분은 좀 출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형벌 쪽이 좀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죄와 벌을 다루는 이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이제 사람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뉴스마다 이제 요새 보면 매우 끔찍한 그런 이제 뉴스들 많이 보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도 자기한테 어떤 좀 꾸지람을 한다는 이유로 자식이 이제 아버지를 갖다 이제 잔혹한 방법으로 이렇게 살해를 했다. 그래서 아들이 또 오늘 배울 내용인데 아버지를 살해했다. 이런 이제 행위가 있으면은 과연 이건 이제 과연 무슨 죄명으로 처벌할 것인가, 그런 것을 이제 밝혀주는 과목이 일단 형법이에요. 형법은. 그래서 이제 자식이 이제 아버지를 살해하면 이제 이미 이해독 정도 되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다 이해독 되죠. 죄명은 존속살해.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의 어떤 이제 구성 요건. 이 표현도 좀 어색할 텐데, 구성 요건은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죄명의 죄명. 그리고 형법 강론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면 여기 이제 살인 중에서도 존속살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존속살해. 여기 이제 또 이 구성 요건을 다루는 것이 형법에서도 이제 강론. 형법은 지금 책이 두 권으로 되어 있죠. 형법 강론하고 갖고 계신 게 다 지금 강론책을 들고 오셨을 텐데, 강론. 여기서는 이제 각종의 이제 죄들을 쭉 배웁니다. 살인죄부터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위증죄, 무고죄까지. 그 다음에 이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요건으로서 이제 위법성. 필기나 하실 필요 없어요. 법을 위반한 성격이 있는지. 이런 사례라면 특별하게 자기를 꾸짖는다는 이유로, 혼낸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했을 때는 이제 위법성, 당연히 법을 위반한 성격은 있는 거로 취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위법성 있는 것이 원칙인데, 때로는 위법성이 없어지는 예외도 있다라는 것을 총론에서 배우게 돼요. 위법성이 없어지는 예외를 갖다가, 이것도 표현이 약간 좀 딱딱합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위법성이 조각된다. 조각이란 말은 위법성이 그냥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구성 요건하고 위법성까지 두 개의 단계를 통과해야 불법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불법. 그럼 이제 두 개의 단계를 통과됐으면, 위법성 조각 사유는 이것도 잠깐만 좀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정당방위라는 제도가 있어요. 정당방위라는 제도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경찰관이 범죄자를 갖다가 이제 총으로 사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의 어떤 위법성이, 살인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다고 평가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례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신고가 들어왔는데 칼을 들고 누군가가 강도상이라고 있다라고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더니, 그 지역의 어떤 씨름 장사, 천하장사 출신이에요. 굉장히 좀 체격 조건이 좋겠죠. 그래서 그걸 체포하려고 했더니 워낙 힘이 좋은 관계로 자기 동료 경찰관을 바로 이제 테이크다운한 상태에서 쓰러뜨려가지고 이제 위에 올라타가지고 목을 좀 조르는 상황. 그래서 힘으로 이제 그 동료 경찰관이 뜯어 말리려고 했지만 워낙 이제 힘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말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근데 갑자기 이 뒷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손 동작을 취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칼을 들고 강도 상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동료를 갖다 이제 칼로 찌르려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갖고 있던 총으로 이 사람을 갖다 이제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해서 몸통을 총으로 쏴서 죽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죄가 됐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 사람을 갖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허벅지 정도를 쏘는 게 좋았을 텐데 이제 얘가 이 허벅지로 상대방이 그 경찰관의 몸통을 갖다 이제 누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허벅지를 쏘게 되면 이제 몸통이 관통돼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몸통을 이제 사격을 해서 죽였다. 그때는 정당방위가 돼서 무죄가 됐어요. 그런 것은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이제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우리가 지금 배울 살인죄의 구성요건 그 조문에는 죄명에는 해당이 되지만 위법성은 조각됐다 없다라고 해서 정당방위로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무죄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 이제 이 위법성 파트이고요. 그럼 여기까지 만약에 그런 특별한 사유들 정당방위나 뭐 긴급피난 여러 이제 5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해당되지 않으면은 불법하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은 범죄가 아니에요.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그 행위자를 갖다가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지 요거를 또 이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책임까지 비난 가능성까지 있다 그러면 이제 범죄가 이제 드디어 되는 거고 여기까지 오면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됐다. 그럼 비난이란 말은 그 사람 비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역으로 비난받을 수 없는 사람, 지금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책임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데 형사 미성년자 민사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19세 미만 작년부터 원래 20세 미만에서 작년부터 19세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 14세 미만이면 몇 살까지가 형사 미성년자라고 평가가 될 것이냐 13세죠 13세 미만은 그 아래를 얘기하니까 그러면 13세 한 중1 정도 나이 만 13세니까 중1이 연쇄살인을 하고 다니고 있다. 근데 무죄예요 그게 무죄. 또 중1이 강간을 하고 있다. 무죄입니다. 그럼 왜 형사 미성년자는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우리는 평가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들은 과연 얘들이 이제 자기가 이 하는 행동이 적법한지 불법한지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이나 또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못해요. 황당하지만도.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9살짜리 오빠가 한 더 어린 이제 여동생을 갖다가 이제 칼로 찔러서 살해하고 나서 이유는 이제 자기보다는 이제 여동생을 부모님이 더 이제 좋아한다는 질투감에 죽이고 나서 또 이제 나름대로 좀 그래도 생각은 있는 것 같아. 9살짜리가 이제 만약에 집에 불이 나서 타 죽은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집에 또 불도 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수사라는 과목이 경영특채 쪽에서만 공부를 하지만 과거 수사라는 과목이 있을 때 저도 이제 그 호기심에 이제 쭉 제 과목을 하지만 봤는데 이게 죽이고 나서 이제 불을 지른 건지 아니면 불 타서 죽은 건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불에 타서 죽게 되면은 이제 순수한 어떤 이제 방화나 불에 타 죽게 되면 이제 호흡을 하다가 이 그름을 연기를 갖다 이제 폐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부검하면. 근데 이때는 이제 죽은 상태에서 불을 지르게 되면 호흡을 안 하니까 이제 그름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죽인 다음에 불을 질렀다는 것이 판단됐고 또 얘도 이제 아직 어리다 보니까 순순히 자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질투감에 살해했다라고. 근데 이 9살짜리한테는 국가가 할 게 없어요. 그냥 불행한 사건이긴 한데 뭐 더 이제 범죄가 되지도 않고 책임 단계에서 탈락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형사 미성년자라는 제도. 내가 이해하는데 어렵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비난 가능성. 지금 여기 좀 어여쁜 우리 여경 준비생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광주는 근데 아마 이제 만원 버스나 지하철 이런 걸 서울처럼 이제 많이 경험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람이 이제 그 출퇴근 시간에 이제 보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타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사당동 쪽에서 이제 강남 쪽으로 이제 학원을 출강하기 위해서 딱 지하철을 이제 타려고 했더니 계속 줄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꽉 차서 이제 오다 보니까 사람을 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야. 나중에는 이제 몇 번 이제 차가 통과되고 나서 딱 탔더니
거의 뭐 이제 떠밀려서 그냥 사람들 그 어떤 인파에 떠밀려가지고 타게 됐는데, 가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뉴스에서 보듯이 추행범들이 좀 가끔 있습니다. 과거에는 또 저 가장 황당했던 놈은 저 현직 판사가 저 이제 여자 엉덩이나 좀 성기 그걸 이제 손으로 주무르다가 이제 적발이 됐고, 또 잠복했던 형사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바로 적발이 된데, 걔는 이제 또 우리나라는 또 법이 또 아주 정의롭지만 않은 것이, 그 정도면 이제 재판과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형사처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냥 사표 내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죄명은 간단하죠. 어떤 이제 그 다른 사람의 어떤 이제 엉덩이나 성기를 만졌다. 그땐 죄명은 성범죄 중에서 강제 추행죄. 그걸 만약에 이제 그 우리 여경준비생이 당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현직 판사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딱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직업을 알 수는 없으니까 얼굴 보고, 딱 볼 때 누가 주물르고 있어 딱 보니까 멀쩡한 이제 그 성인 남성이 이제 음흉한 표정으로 엉덩이를 이제 주물르고 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1번, 보통 이제 소심한 일반 여성들은 이제 좀 비명을 지르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서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이제 아마 손을 갖다 뿌리칠 텐데, 근데 우리 여경준비생들은 좀 아무래도 좀 전투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제 생각할 때는 이제 두 번째 경우의 수 바로 그냥 일단 펀치러시를 날리고, 그다음에 쓰러뜨린 다음에 이제 사커킥으로 마무리 진 다음에 질질 끌고 이제 이 새끼를 경찰서로 와서 스벌놈이 거기에 추행을 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할 것 같은데, 맞죠? 1번? 왜 말을 못하세요? 모르겠다. 안 당해봐서. 예. 뭐 이제 살면서 그런 일은 안 당해보는 게 좋긴 하겠죠. 예. 자, 그런데 그거는 1번이든 2번이든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이제 불쾌하고, 그 다음에 이 새끼가 왜 나를 추행하는지, 그건 이제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누군가 또 엉덩이를 주물러서 딱 돌아서 봤는데 꼬맹이야. 그것도 한 이제 유치원생 정도. 그런 애가 딱 매달려가지고 이제 엉덩이를 주무르고 있다고 할 때, 그때는 이제 그 두 번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모르겠다는 여학생도 만약에 유치원생이 이제 엉덩이를 주무르고 있는데 바로 여기 와서 이제 또 펀치러시를 날리고 엎어컷 친 다음에 사커키로 차버려가지고 이제 발로 스탬핑 찍고, 그건 참 못하겠죠. 그게 책임입니다. 아유, 꼬맹이 새끼가 뭘 안다고, 이런 어떤 이제 생각, 그게 이제 우리가 고상하게 얘기하면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바로 책임 무능력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는 사물 변별 능력. 이게 이제 사물 변별 능력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또는 이제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심신상실자라고 얘기하는데, 더 쉽게 하면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미친 애. 살면서 저도 이런 사람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심신상실자라는 사람을 스스로 자기를 또 가르치고 있습니까?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심신미약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상실까지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미친 사람은 티가 나요. 이런 이제 평범한 얼굴 표정이 아니라 미친 사람 특유의 어떤 아우라가 있어요. 아, 이 새끼 갔다 이거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좀 예전에 수원 쪽에서 강의할 때 한번 저도 겪었던 일인데, 담배 피우려고 이제 1층에 내려가서 담배를 딱 피우고 있는데 한 남자가 걸어오기 시작하는데, 딱 봐도 아, 저 새끼 미쳤다 라고 이제 느낌이 사실 들었어요. 그 옷차림도 그렇고 이제 표정이나 그 나이는 좀 있어 보이는데, 근데 그 학원 바로 1층에 왜 이제 동전 넣고 인형 같은 걸 이제 기계손으로 뽑는 그런 어떤 이제 그 기구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쭉 오더니 아무 꺼리낌 없이 지퍼를 내리고 이제 성기를 꺼내서 오줌을 갖다 싸고 있는 거야. 근데 보통 같으면 이제 좀 이게 우리가 놀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이제 좀 기분 나쁠 텐데, 얼굴 보니까 비난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딱 갔거든 얼굴이. 예. 마치 우리도 여기 오는 선생님 5분 중에서 좀 가장 좀 이렇게 상태 안 좋아 보이는 선생님이 하나 있죠. 주로 이제 모자 쓰고 오고, 강의하면서 모자 쓰고 강의하는 사람 그 사람밖에 못 봤어. 또 이제 좀 보통 사람은 있는 뭐가 없어요. 예. 아마 이제 내일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이제
그래서 저 백거성 교수라고 내일 만나게 될 텐데 그분이 내가 볼 때는 좀 약간 좀 정신이 없는 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튼 근데 걱정 마세요. 그 양반은 또 내일 저를 씻고 있을 거예요. 노숙자라고. 이제 서로 이제 공방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좀 그래도 그것도 친해서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서로 또 이제 또 아주 우애는 깊은데 일단 좀 사실 도발은 제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백과성 교수가 이제 감히 저에 대해서 이제 뭐 피살자로도 만들고 변사체도 만들고 아주 지랄을 해서 그 거친 표현을 해서 이제 열받아서 저도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근데 딱 보니까 아까 수원 그 사례에서는 미쳤다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난한 게 아니라 같이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이제 수강생들이 있었는데 그냥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그냥 못 본 척하는 그런 이제 상황. 왜냐면 딱 봐도 미친 사람인데 비난할 수가 없더라고. 오히려 좀 안 됐다. 저 사람의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는 동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이제 책임이 없는 거예요. 책임이. 근데 여기까지 통과가 돼야 우리는 바로 형법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죄와 벌을 다루는 과목인데, 죄와 벌을. 이제 죄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람의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처벌할 근거 조문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구속요건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죄들은 처벌 근거 조문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우게 될 살인죄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뭐 많이 일어나는 것이 성범죄, 폭행 뭐 이런 등등 다 조문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구속 요건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구속 요건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동성 연애 이런 것은 처벌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인식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앙케이트 조사했을 때 좀 깜짝 놀랐는데 한 1, 2년 사이로 이제 확 생각이 바뀌었더라고. 지금도 한번 이제 테스트 해볼까요? 동성 연애라는 것을 내가 하고 싶지는 않더라도 남들이 만약 동성 연애 한다 그것을 꼭 이제 어떤 이제 비난하고 싶진 않다. 동성 연애에 대해서. 그럼 뭐 이제 그 개인의 사적인 부분이니까 나는 이제 비난하고 싶다. 그건 절대 안 된다. 거의 소수죠 이렇게. 근데 이게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똑같은 앙케이트 조사라면 비난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이제 바뀌었어 사람들이. 그래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많이 좀 그래도 좀 마인드가 좀 오픈된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동성연애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지금 저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동성연애를 좀 비난하겠다고 손을 들으셨는데 생각이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저랑 알고 봤더니 백거성 교수가 그렇진 않지만 가상으로 이제 동성연애 관계야. 물론 거성이는 끔찍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가상 사례로 그랬을 때 이제 이에 앙심을 품은 아까 이쪽에 손드는 학생들이 이제 그 광주 여기는 북부 경찰서인가 가까운 데가 달려가가지고 저희 학원에 형법 선생하고 형사소법 선생이 동성연애입니다. 처벌해 주세요라고 딱 이제 신고를 해버리면 경찰은 이제 님질 하고 보낼 거예요. 그건 개인의 사적인 부분인데 당신 뭐 때문에 그걸 신고를 하고 있냐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처벌할 조문이 없다. 그걸 더 고상하게 구성 요건이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즉 처벌할 근거 조문이 없다. 저는 이제 제 가치관을 아실 텐데 저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시고 현보 선생님이 동성연애 그건 아니고 어떤 사회 평화를 위해서.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제 그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지금 현재 남자가 만약에 120명이면 여자는 이제 100명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20명의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이성을 못 만나요. 그래서 뭐 국제결혼도 하고 막 이제 난리를 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사회구조가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성 비율이 안 맞는 관계로. 그럼 20명의 남자들이 이제 성적으로 소외되고 그 사람들이 또 강간하고 이러면 또 그것도 더 안 좋은 거잖아. 차라리 그 20명이 서로 사랑하고 살면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제 또 백어택하고 이제 뒤에서 이렇게 사랑해주는 그런 구조일 때는 이제 강간은 없겠지. 그래도 그나마 서로 좋아서 또 강간이 아니니까 그죠? 그게 더 저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저한테는 찝쩍거리지 마시고요. 그게 이제 구속 요건이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때로는 나쁜 짓인 것 같더라도 처벌할 조문이 없으면
처벌을 못 한다는 거. 그리고 이 구속 요건은 이제 강론에서 배우게 돼요. 오늘 배울 각종의 무슨 죄 이렇게 나오는 것들, 많은 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다음에 총론에서는 그걸 배우는 거야. 구속 요건을 강론에서 배우고 나서 총론은 위법성 책임까지 있어야 범죄야. 그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형벌에 대해서, 형벌은 우리가 어떤 형벌을 줄 수 있는지, 우리가 여기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 같은데, 그 사극 보면 왜 곤장을 때리라 이런 표현 들은 적 있죠, 사극에서. 근데 지금 현대 대한민국 형법에서 곤장을 때릴 수 있을까 없을까? 형벌로? 없습니다. 그건 형벌에서는 빠져 있어요. 태형, 때리는 형벌은. 근데 그것을 중동 지역에서는 아직도 시행합니다. 우리나라도 태형을 도입하자는 얘기는 많이 있는데, 워낙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다 보니까 좀 그것은 이제 좀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사형이란 제도는 있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뭐 사형시킬 때 사약을 먹이는 것도, 이제 사약도 아무나 먹는 게 아닙니다. 왕족이나 좀 귀족 이런 사람들한테 좀 그나마 좀 예의를 갖춘 사형 방법이에요. 근데 어떤 좀 이렇게 천민들은 어떤 이제 그 사약이 아니라 보통 어떤 식으로 죽이죠? 맞아요. 참수. 목을 잘라서 이제 그걸 머리를 갖다가 휴수하는, 걸어놓는 그런 방식으로. 그럼 이제,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형 방법 중에서 사약이나 또 참수 이것이 가능할까? 여기도 딱 보니까 초짜인데, 가능할까 안 할까? 뉴스 보면서 이제 누구를 갖다 참수했다, 법원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죠. 예, 그거는 사형 방법으로, 그것도 사실 웃을 게 아니라 형벌론에서 배우는 거예요. 네, 총론에서. 사형 방법은 주문에 써 있어요. 교수형. 우리나라 이제 교수형을 실시하고 있고, 군 형법에서 이제 총사를 갖다 인정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형벌이고, 그럼 이제 그것도 여기는 공부를 좀 했던 얼굴인데 보니까 이해도는 되죠. 두 번째 맞죠? 예. 그러면은 징역은 몇 년까지 내릴 수 있을까? 25? 아직 이제 총론을 이제 우리가 일요일 날 만나서 또 할 테니까 그때 볼 건데, 여긴 알지? 유기징역의 원칙적인 상한. 원칙은 30년, 가중하면 50년까지. 단 무기징역이라고 있어서 그건 죽을 때까지 내보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무기징역도 있고, 최근에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 있죠. 그때 나중가 거기서 왜 어린 꼬맹이를 갖다 이제 그것도 갓난아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걔를 갖다 납치해가지고 이제 다리 밑으로 끌고 가서 이제 성폭행을 하고 끝내 죽였던가? 죽이지 않았죠. 그게 무기징역 나왔어요. 그럼 걔는 이제 죽을 때까지 원칙으로 못 나오는 거야. 그런 어떤 것이 형벌론입니다. 형벌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배우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형법은 죄진 새끼한테 벌 주는 거예요. 벌 주는 거. 좀 편안한 표현, 좀 약간 좀 투박한 표현이 더 기억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약간 좀 이게 표현이 직설적일 거예요. 거기서 좀 거부감 갖지 마시고,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빨리 이해시키고 기억시키겠다는 목표로 하는 거니까 거기서 좀 반감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제 어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강의 들어보니까 너무 이게 좀 세다, 자극적이다, 선정적이다 이러면서 이게 안티가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오늘도 1교시 듣고 나서 그런 느낌 받으셨다면 이제 잠깐 이제 쉬는 시간에 내려와서 좀 환불을 해서 가세요. 왜냐면 저는 가장 제가 해야 될 임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빨리 제가 맡은 한 과목이라도 이해시키고 기억시켜서 점수를 빨리 나오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저희 고매한 인격을 자랑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강의할 때 동기는 있겠지만, 저는 갑자기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그래서 일부러 가장 기억이 잘 되는 언어 선택을 하는 것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건전하게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수업 때만 이럴 뿐이지, 평시에는 이제 말도 잘 안 해요, 잘. 물론 강의하면서 목이 아파가지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이제 사람들 만나면, 최근에도 뭐 이제 동료 여선생하고 이제 생일 파티 한다고 만나서 저기 했는데, 옆에 이제 김대한 변호사라고 그 사람은 엄청 막 그냥 계속 이제 그 뻐꾸기를 날리고 있던데, 저는 그냥 묵묵히 옆에서 무기만 잡고 있고, 이제 그런 스타일입니다. 원래는 강의할 때만 이래요.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매우 건전한 사람이에요.
또 지금이야 이제 그 수강생이라고 생각하니까 눈을 똑바로 보죠. 만약에 이제 사석에서 딱 만나면 얼굴도 못 봐요. 저는 어쩔 줄 몰라고 당황하고 막 이제 남학생들한테 그러지 않는데 좀 그런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 근데 실제로 이제 노량진에서 강의하다 보면 가끔 이제 실강생들은 잘 안 그러는데 인강으로 이제 그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근데 그 뭐야 안티율이 제일 적은 사람이긴 해. 그래서 그 저 메가 CST라는 지금 그 메가스터디의 계열 회사죠. 거기서는 이제 다 수강 그 생의 만족도 이런 걸 다 평가를 다 하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한 98.7%의 어떤 만족률을 자랑하는, 또 지난 1년간 그 인강 매출 성장률이 12월 달까지가 1900% 성장했는데 올 1월 달 거까지 딱 하니까 2200%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유가 다 있겠죠. 왜냐면 시험 보고 나면 다 고맙다고 저한테 문자나 카톡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다 별 예외는 없을 거야. 근데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보면 돼. 일단 왜 김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렇게 우리한테 설명했는지 얘기한 그대로 시험이 거의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효율 면에서는 이제 가장 이제 최적 시험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이제 일일 특강 같은 거 있을 때 뭐 이제 9지문 적중했네. 일일 특강도 아니구나. 문제 풀이하면서 또 한 사람은 이제 3지문 적중했네. 자기니까 해냈다고 막 광고를 했다가 저한테 쌍욕을 쳐먹고 이제 그걸 광고를 내렸죠. 왜냐면 아시죠? 그때 지난번에 일일 특강 때 제가 하루 10시간 모아서 했을 때 몇 개 적중했는지 76개 판례지문 중에서 딱 하루 특강에서 35지문을 적중했습니다. 그것도 답이 되는 거로. 그래서 이제 광주도 그렇고 서울도 제가 당한 학원들 보면은 95점이 되게 많았어요. 그것도 막 오래 공부해서 그런 95점이면 이제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불과 이제 6개월 정도 공부한 사람들이 또 딱 기본 이론 이래독하고도 75점 나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광주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아마 자습 단계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해병대 후배이기도 한데 그 녀석이 이제 같이 술 한잔 하자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딱 이제 2달 공부를 하고 진도가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보강이 남았으니까. 근데 75점이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또 매우 이례적인 일도 아니야. 네, 여러 지자들이 나도 75점 나왔는데 70점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다른 과목 영어나 이제 경찰학 개론 이 2개 요게 좀 아마 약간 부담스러울 텐데 만약 영어를 갖다가 만약에 비유 들어서 지금 ABC도 모르는 사람이 딱 왔어. 그걸 6개월 만에 한 이제 95점은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불능이야. 불가능. 어느 정도 이제 이미 영어는 어렸을 때부터 좀 이 영어를 좋아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인호라고 그랬나? 인호? 영어는 한 보통 몇 점 나오죠? 솔직히 지난 2차 때 60점. 공부 기간이 좀 짧진 않죠, 그죠? 물론 중간에 이제 좀 이렇게 일탈한 적은 있다고 알고 있지만 여하튼 그게 60점. 근데 그것도 남경은 아주 나쁜 점수 아니에요. 영어 60점이. 그 점수로도 뭐 충분히 합격한 사람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여기 광주에서 2명이 한 명은 이제 군 제대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공부해가지고 평균이 93점 나왔어요. 근데 그 제자는 저랑 이렇게 살갑게 친하게 지내진 제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합격하고 나서 이제 만나서 물어보진 않은데 두 번째 점수가 92점이었어요 평균이. 그래서 남학생인데 걔는 관준이라고 거긴 좀 이제 친분이 있어서 이제 축하한다고 이제 오라고 그래서 이제 합격생 몇 명 데리고 가서 이제 또 술 한잔 마신 적이 있었는데 과목별 점수 듣고 저는 또 놀랐어요. 평균은 92, 체력장은 48인가 이랬는데 환산 점수는 75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아주 좋은 성적으로 이제 경기도에 합격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경찰학교에 지금 있죠. 근데 영어는 65였어요. 근데 국사가 95, 그다음에 경찰학개론, 형법, 형소, 올백. 그래서 이제 토탈 이제 92점 나왔던 거 들어봤죠 그런 얘기. 근데 그게 가능해요. 영어는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들어올 때 이미 좀 차이가 나서 들어와요. 종국이도 영어 그렇게 센 편 아닐 것 같이 몽 따져 보니까 이제 솔직히 세진 않죠. 몇 점? 아직 가락이 그럼? 가락은 아니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유달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영어를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시 볼 때도 외국어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 점수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과목이라. 네, 사시 1차를 볼 때 이제 우리는 외국어를 영어뿐만 아니라 골라서 볼 수 있거든.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제도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4학년 때 사시차 붙었을 때는 그때 제가 독일어로 붙었어요. 독일어 점수가 90점이었고요. 나머지 법과목은 보통 95점, 92.5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8과목인데 커트라인보다 좀 높게 이렇게 붙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애질을 하다가, 그래서 내가 연애하지 말라고 되게 이제 애원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대학교 재학생 중에서 이제 또 인원을 좀 뽑을 때인데, 전국에서 300명 뽑을 때 그것도 그 대학 재학 중에 이제 사실차를 붙어 있고, 그 당시 또 아버지는 현대건설 다니시는 상황이었었고, 그러니까 뭐 이제 꿀릴 게 별로 없죠. 외모는 좀 허접하지만, 그다음에까지 좀 프로포즈가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때 지조를 지켰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 그 메이퀸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그때 열심히 논술 준비하고 있어야 될 상황에서 연애질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저희 어떤 고해의 성사예요. 논술 보러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워낙 준비를 안 했으니까 가서 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좌절해가지고 에이 다시 이제 객관식은 뭐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시험을 포기하고 나중에 다시 준비해서 더 붙었는데, 두 번째 붙을 때는 스페인어를 봤어요. 역시 점수는 90점이었고요. 여사나 드는 의무점. 짧은 시간에 스페인어도 한 몇 달 준비한 거거든. 근데 어떻게 이제 90점 정도 맞을 수 있을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2 외국어는 영어보다는 난이도가 좀 낮아요. 왜냐면 이제 그 준비 기간이 좀 짧다라는 걸 인정해서 그것도 하나 있고, 또 영어를 봤을 때도 이 점수가 나쁘진 않은데, 그 이유는 이것도 이제 솔직한 얘기인데, 저는 이제 좀 솔직한 걸 좋아하니까 영어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아마 종국이는 알 거야, 내가 왜 영어를 좋아하게 됐는지. 그때 이제 중학교 막 올라갈 때쯤 돼가지고 제 고향이 이제 경기도 과천인데,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군 부대, 미군들하고 회화해서 넣은 건 아니고, 사실 거기 이제 쓰레기장에 보면 그쪽이 이제 동네도 왜 같은 광주라도 지역별로 약간 좀 이제 경제력 차이가 있잖아. 근데 거기 미군 부대 있는 쪽이 좀 그 경기도 과천에서는 할렘가야. 좀 약간 좀 경제적으로 낙후된. 거기 이제 제 동창들이 이제 좀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애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물품을 주워다가 파는데, 그때 플레이보이즈라는 거를 주워다가 파는 애들이 있었어요. 저는 다른 의미는 없었고, 이제 어려운 동창을 챙겨준다는 차원에서 그때 제 용돈 중에서 이제 뭐 몇천 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사줬죠. 다른 의도는 없고. 근데 딱 보니까 호감이 많이 가더라고. 호기심이. 그래서 사진은 알겠어. 근데 거기 써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광고 문구나 이제 내용들,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또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 영어를 안 배웠거든요. 중학교 가서 배우는 건데, 그때 선행학습이 저절로 됐어요. 그때 이제 딱 중1 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제 방학 기간이었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부탁해가지고 저 영어 사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내가 선행학습 하겠다 했더니 아주 기쁜 마음에 영어 사전하고 이제 그 영한, 그다음에 한영 사전 2개를 사주시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선배한테 가서 이제 그 사전 찾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혼자 독학을 한 거야. 플레이보이즈를 두고. 그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점점 스스로 터득을 했는데, 문법 필요 없더라고요. 왜냐면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근데 이 상황에서 제일 적합한 단어를 추려내는 거지, 이제 독해란 게. 그러고 나서 어수는 다르지만 우리는 이제 보통 말할 때 나는 밥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걔들은 나는 먹는다 밥을. 그게 영어의 이제 무슨 기본 이제 문장 구조인데,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 새끼들은 말하는 습관이 우리랑 좀 틀리구나. 근데 그거는 독해하는데 아무런 지장 안 줘요. 나는 먹는다 밥을, 이게 또 뜻은 다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한 중1 한 정도 그런 이제 여러 책들을 놓고 이제 독해를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이제 대입 영어 문제를 한번 우연하게 중1 때 푼 적인데, 독해는 일단 다 맞았어요. 그다음에 문법 정도만 좀 틀리고 나머지 어휘도 거기다 맞추고 있었고. 그거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과목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으면 돼요. 자기가 좋아하면. 근데 그 과목을 의무감으로 접근하고 싫어하면은 당연히 하기 싫지. 기억도 잘 안 되고 그럼 점수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법 과목은 그럴 일이 없어요. 일단 매우 재밌어요. 그 과목이 이미 이제 강론 1회독이라도 하신 분들 알겠지만, 제산체 몇 개는 사실 좀 난이도가 있지만 나머지는 뭐 편안하게 그냥
들으면서 그냥 같이 웃고 즐기다 보면 점수가 오르는 과목인데 영어는 좀 그렇지 못할 거야. 특히 수업 시간에 보통 어디나 어느 학원이나 다 문법을 갖다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또 문법은 더 까다롭거든. 근데 실제 문법은 한 3문제 나올 거야. 20문제 중에서. 근데 참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차라리 그냥 독해를 통해서 문법을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강의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전국에서. 근데 저는 제가 스스로 터득한 이 방법이 더 옳다고 믿고 있는데 하여튼 좀 전공자들의 어떤 게 한계인 것 같아요. 형법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법학 전공이긴 하지만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강의를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법대나 이제 경찰행정과에서도 총론을 먼저 배우고 나서 강론을 배우는 구조로 갑니다. 이게 존망 테크야. 실제로 왜냐면 강론이 지난 이제 작년 1차 그때 그다음 2차 시험 기준으로 했을 때 강론이 13문제, 14문제 나왔어요. 20문제 중에. 그럼 총론은 7개, 6개. 더블이 넘죠. 근데 책 두께는 엇비슷해. 그래서 이제 또 강론은 이런 행위가, 이런 사건이 과연 무슨 죄인지 이걸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쉬워. 그리고 차분히 여기서도 이제 총론에서 쓸 용어들을 뭐 고의가 뭐다, 뭐 부작위가 뭐다, 또는 이제 뭐 상상적 경합이 뭐다, 또는 실체적 경합이 뭐다라는 용어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터득을 하게 되거든. 그 다음에 또 이제 총론 들어가면 참 이제 매끄럽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걸 갖다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우리한테 형법을 전수해준 독일부터도 먼저 총론 배우고 강론 배우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안 좋더라고. 저도 배울 때는 처음에 그렇게 했거든. 근데 강의하면서 바꾼 거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점수를 올려줄까 그것만 고민하다 보니까 그럼 차라리 더 출제 비중도 높고 실전적인 강론을 하고 나서 이제 총론을 하게 되면 더 이제 제가 이제 첫 시도를 해봤죠. 그랬더니 바로 점수가 뛰었던 거예요, 수강생들이. 그래서 이게 맞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항상 강론하고 총론하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된 거고.